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의 송병준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재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형 학교가 어떤 모습일지 사실은 저도 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미래형 학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용어 자체가 우리가 미래학교라고 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미래라는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사실은 처음에 이 강의를 맡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는 대부분 설계를 하시는 전문가분들을 위한 자리라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개선해야 될, 또 현재 신설해야 될 학교들도 사실은 미래형 학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근미래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디자인 패턴들을,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우리 아까 홍 박사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미래의 어떤 교육의 주요 방향들,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헌을 좀 보고 또 석학들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 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텍스트는 조금 더 큰 글자로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다 공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나오는 이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이슈들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키워드, 그러니까 현재를 담을 수 있는 가까운 미래를 생각한다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 개별화 또는 학생 개성화에 대한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 융합형 역량 강화에 대한 이 세 가지로 크게 이슈를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우리 박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굉장히 주요한 교수학습 방법과 이론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물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교수 학습을 좀 담기 위해서 그동안 공간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공간적인 접근이라든지 대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텍스트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또 공간에 대한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면 뭐 공간의 개방감이라든지 공간의 다양성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간 혁신이라든지 우리 현재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미래형 학교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목적성과 유연성, 공간의 유연성이 아닌가. 그래서 공간의 속성, 여러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다목적성과 유연성이라는 공간의 속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고교 학점제라든지 또 다양한 학생들의 교수 학습을 담기 위해서 공간의 다양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신설학교의 양보다는 사실은 개축을 해야 될 기존 학교들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대지적인 한계, 건물의 어떤 컨디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공간이 다양해지는 것보다는 사실은 한 공간의 다목적성을 발휘해야 되는 이런 공간의 속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 교수학습이라는 것 또는 어떤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계속 발전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간이라는 것은 하드웨어가 한번 픽스가 되면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유연성을 주는 것이 미래형 학교 공간에 있어서의 건축적 속성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디자인 패턴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공간의 다목적성과 유연성을 염두하고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크게 네 가지에 대한 이슈들은 사실은 이미 그 학교 설계를 하시는 전문가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당면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알지만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요. 한번 오늘 제가 한번 다시 재고를 하고 신설학교 설계한다든지 또 공간 혁신을 통해서 뭐 기존 학교가 개축한다라든지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고민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현안으로 이 뭐
제가 어느 사진을 꼭 고르려고 이렇게 고른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인터넷에서 사진을 고르다 보면 대부분 학교들은 비슷한 학교들이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획일화된 건물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사실은 뭐 경제성이라든지 운영의 효율이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계속 이게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 가장 또 주요한 요인으로는 저는 운동장이라고 봅니다. 운동장은 이제 각급 학교 이하에 보면 학교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외부 체육장 면적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사실은 그 운동장의 면적을 꼭 대규모 운동장으로 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생각을 좀 변환한다면 충분히 이런 획일화된 건축물들을 다양하게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여지는 디자인 컨셉처럼 큰 운동장을 3개 운동장으로 나눈다면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도 오히려 효과를 좀 높일 수 있고요. 최근에 그 공간혁신이라는 사업 때문에 단위 학교별로 제가 방문을 해서 선생님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실제로 대규모 운동장의 활용률보다는 작은 운동장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이라든지 이용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아이들과 6학년 아이들이 한 운동장에서 놀 때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공간이 분리됐을 때 장점이 있고, 또 운동장이 이렇게 분리된다면 지금 여기 컨셉에도 나와 있지만 많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방사형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형의 건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운동장의 그 분할만으로도 우리가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획일화되지 않은 다양성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획일화된 배치를 하게 될 경우에 그 공간 내부도 다양한 공간을 주는 데 어떤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 배치할 때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놀이공간은 꼭 운동장이 아니라 아까 이재린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옥상 또는 옥상이 이제 안전상의 문제가 된다면 건물 매스를 좀 분할을 해서 생기는 데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야외 체육장이라든지 휴게 공간 이런 것들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디자인 패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학교들은 이제 표준 설계에 의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획일화된 그런 배치, 그런 평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육활동 이외에 학생들이 쉬는 또는 휴게할 수 있는 공간들은 사실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딱 정해져 있는 교과활동 이외에 다양한 활동을 어느 공간에서 해야 될지 사실은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이재린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공간의 대응 방안은 교사동 또는 학교의 중심의 어떤 광장 형태의 그걸 이제 광장이라고 명칭을 해야 될지 뭐 다목적 홀이나 개방형 홀이라고 명칭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념상은 학생들이 중심에서 뭐 학습이라든지 휴게라든지 소통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례도 보면 덴마크 네름 짐네지움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의 중심부를 큰 광장으로 하고 그 광장은 도서 활동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굉장히 큰 홀 2층에는 저렇게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아질 수 있는 하지만 유리를 통해서 개방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서실이 배치가 되는 형태고요. 다른 학교들의 사례도 보면 중심부에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또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광장 중심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만약에 신설학교의 경우 또는 우리가 충분한 사업비라든지 어떤 면적이 있어서 광장이 설계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기존 학교가 개축이 돼야 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큰 광장은 아니더라도 저희는 이제 그런 조그만 광장을 이제 멀티 허브라고 이렇게 명칭을 좀 해봤는데요. 이런 허브를 좀 줘서 중간중간에 그런 광장 역할을 일부 소그룹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설치 목적에 따라서는 2명 내지는 작게는 3명 정도까지도 들어가고, 또는 많게는 뭐 15명에서 20명까지, 그래서 한 학급이 같이 들어가서 교실에서 공부하다가 외부에 나와서 그 공간에서도 할 수 있고, 또는 학생들이 이제 쉬는 시간이라든지 자신의 시간에 그곳에 나와서 휴게라든지 또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멀티 허브를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리에 계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면 혹시 이 도면이 몇 층 도면인지 아실 수 있을까요? 예. 아마 여기는 층수는 써있지 않지만 다 아실 거예요. 보통 1층 도면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1층에 무슨 실이 들어가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에게 좀 더 1층을 준다라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설계할 때 우리의 생각을 조금 사고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층은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또 학생들에게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우리는 권장을 하면서 실제 설계를 할 때에는 1층은 다 운영관리 행정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꾸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층 부분에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일반 교실이건 아니면 무슨 특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이건 학생들이 이렇게 배려를 한다면 다양하게 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연계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벽을 가변형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에 대한 현안이 되겠는데요. 공간을 융복합적으로 이제 활용해야 된다라는 측면에 대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실들은 굉장히 픽스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내가 어떤 교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실로만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실험실에서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그 학점제가 되게 되면 이제 소인수학급도 생겨나게 되고, 또 많은 학생들이 함께 듣는 강의도 생겨나게 되는데, 다양한 규모의 교실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학점제에 있어서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실 공간이라든지 기존의 공간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뭐 가변형이라든지 폴딩도어라든지, 물론 이런 내용들은 이미 설계사 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그 교실을 나눠서 교실의 규모를 나눈다라든지, 또 교실의 개수를 나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복도 측에 있는 무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 공간, 공용 공간과 이제 교실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신설학교에 대한 요구보다는 기존 학교가 개선해야 될 그런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식의 접근은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지금까지 제가 크게 4가지 정도에 대한 이슈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기존 학교나 신설학교가 미래형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디자인 패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4가지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학교에 이런 설계 방법들이 조금 적용이 적극적으로 돼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다양한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는 학교로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